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제가 돈을 좀 모았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통째로 좀 사려고요. 얼마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국가 쇼핑을 실제로 시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말이죠. 대상은 바로 그린란드.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21배.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국토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인 곰이 사람보다 더 살기 편한 이 동토의 땅을 미국이 사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노망이 났나?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 땅만 보면 환장하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경제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죠. 왜냐? 그 얼음장 밑에는 전 세계 산업 지도를,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바꿀 치트키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줄을 끊어버릴 히토류 1억 톤의 비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아낼 지구 최북단 방패,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열릴 21세기의 실크로드까지. 미국이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얼음 덩어리에 집착하는지,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자가 왜 21세기의 패권을 쥐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차가운 얼음 속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을 파헤쳐드립니다. 2019년 8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린란드, 그거 덴마크한테 돈 주고 사면 안 되나? 전략적으로 아주 흥미롭던데, 라고 말이죠. 덴마크 총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터무니없다.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제발 농담이길 바란다. 전 세계가 덴마크 편을 들며 미국을 조롱했죠. 21세기에 무슨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나라를 돈 주고 사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즉흥적인 헛소리였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미국은 무려 100년 넘게 그린란드를 짝사랑해왔습니다. 1867년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처음으로 그린란드도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겠죠. 그리고 1946년 2차 대전 직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금으로 1억 달러 줄게, 딱 넘겨라고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당시 덴마크가 전쟁 때문에 거지꼴이었는데도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지도를 펴보세요.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의 오른팔입니다. 미국 동부와 유럽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죠. 2차 대전 때는 나치 독일이 여기다 기상 관측소를 지으려다가 미군한테 박살이 났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는 내 앞마당에 있는 남의 땅입니다.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빌려 쓰는 걸로는 부족해. 아예 내 명의로 등기를 쳐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이름의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안보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목을 매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히토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전기차,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이거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히토류입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죠. 근데 이 히토류 시장을 누가 잡고 있죠? 네, 중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80% 90%를 쥐락펴락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그린란드 얼음을 파보다가 기절초풍할 만한 발견을 합니다. 여기 중국만큼 묻혀있는데? 특히 그린란드 남부의 크바네펠트 광산, 여기에 묻힌 히토류 매장량만 1억 톤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전 세계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이름도 어려운 이 비싼 광물들이 얼음 밑에 쫙 깔려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린란드만 먹으면 중국의 히토류 협박에서 영원히 해방이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 수출 막는다고 해도 콧방이 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채통 다 버리고 얼마면 돼를 외친 겁니다. 거기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현금이 썩어나는 보물 창고였으니까요. 자, 그럼 집주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묘하게 삐걱거립니다.
우리가 보는 오로라 사진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인구 5만 6천 명, 대부분 이누이트 원주민. 산업, 새우 잡고 물고기 잡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합니다. 덴마크 본국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나라가 멈춥니다. 문제는 사회적 병폐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그리고 세계 1위의 자살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며 덴마크로 다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외칩니다.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 더 이상 덴마크의 간섭이 싫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 희토류가 터지고 미국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잠깐, 미국이랑 손잡고 광산 개발하면 우리도 카타르나 사우디처럼 부자 돼서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계륵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말은 안 듣고 사회 문제는 심각하고,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린란드 덕분에 덴마크는 북극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린란드 없는 덴마크는 그냥 유럽의 작은 낙농 국가일 뿐이지만, 그린란드를 가진 덴마크는 미국, 러시아와 겸상하는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돈 줄게 팔아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길길이 날뛴 겁니다. 미국이 급발진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그림자입니다. 2018년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공항 3개를 확장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 관광객도 받고 하려면 공항이 커야 돼. 근데 돈이 없네? 투자할 사람 하고 이때 손을 번쩍 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대1로 아시죠? 중국이 전 세계 항구, 공항 사들이는 거. 중국 국영기업이 우리가 싸게 지어줄게 하고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워싱턴 펜타곤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그린란드에 중국 자본으로 공항을 지어? 미쳤어? 그건 민간공항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중국 전투기 내리고 레이더 기지 세우면 어쩔 거야. 우리 앞마당에 중국 깃발 꽂히는 꼴은 절대 못 봐 하고 화를 냈습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 덴마크 국방장관한테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돈 없어서 중국한테 손 벌린 거야? 알았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절대 중국 들이지 마 라고요. 결국 덴마크 정부가 돈을 대고 미국이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중국의 입찰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덴마크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겠다. 중국이 북극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이러다간 그린란드 뺏기겠다. 이때부터 미국은 그린란드의 영사관을 다시 열고 경제 원조를 직접 주겠다고 덴마크를 패싱하고 그린란드에 직접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이유, 바로 툴레 공군기지 때문입니다. 미군의 최북단 기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쏘면 태평양이 아니라 북극을 넘어서 날아옵니다. 그게 제일 빠르니까요. 그 미사일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미국 본토에 피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린란드 툴레 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없으면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의 핵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반응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인공위성을 관제하고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우주군의 핵심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린란드가 독립해서 미군 나가라고 하거나 중국이랑 친해져서 중국 레이더를 설치한다? 이건 미국 입장에선 국가 안보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100% 친미 국가여야만 하고 그게 불안하니까 차라리 사버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환경운동가들에겐 재앙이지만 물류기업과 강대국들에겐 축복인 아이러니한 상황. 빙하가 녹으니까 예전엔 얼음 때문에 못 다니던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노테르담까지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2만 킬로가 넘고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5,000km, 시간은 열흘이나 단축됩니다. 기름값 아끼고 시간 아끼고 해적 걱정 없고 물류 혁명입니다. 이 북극 항로의 관문이 어디냐? 또 그린란드입니다. 북극해가 다 녹으면 그린란드는 전 세계 배들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휴게소이자 물류 허브가 됩니다. 싱가포르나 파나마처럼 통행료만 받아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뒤엔 여기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러시아나 중국한테 뺏기면 세계 무역 주도권을 뺏긴다.
지금은 얼음덩어리지만 미래에는 황금덩어리가 될 땅.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알박기를 하려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만약 미국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사거나 지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히토류 가격 안정화. 중국의 히토류 갑질은 끝납니다. 그린란드 광산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히토류 공급이 넘쳐나게 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에겐 초대형 호재입니다. 원가 절감이 되니까요. 두 번째,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린란드 주변 바다엔 아직 손도 안 댄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이것까지 개발하면 중동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고 에너지 가격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란드 현지는 천지개벽을 할 것입니다. 광산이 개발되고 항구가 지어지고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제2의 알래스카, 아니 북극의 두바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부작용도 겪겠지만요. 네 번째, 러시아와의 충돌. 러시아도 지금 북극에 미친 듯이 군사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요새화하면 북극해를 두고 미러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차가운 전쟁. 말 그대로 얼음판 위에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린란드 사태는 트럼프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서는 미국의 자본, 중국의 야심, 덴마크의 눈치, 러시아의 군사력이 치열하게 엉겨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뉴스를 볼 때 미국, 중국, 유럽 본토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도 가장자리를 봅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얼음 땅. 그곳에 미래의 패권을 줄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을 때 사람들은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샀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웃음을 사지만 20년 뒤엔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얼음 속 전쟁 이야기,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 산업과 안보가 걸린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